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8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과 달리 깜짝 증가했다는 소식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18%,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16% 이렇게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13%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예상보다 개선된 이 소매 판매 수치에도 불구하고 좀 들쭉날쭉한 경제 지표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이 된 건데요. 8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과 달리 이 증가세를 보인 점은 그래도 정말 긍정적으로 증시에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8% 감소를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도 학교와 사무실 재오픈을 앞두고 가계의 소비가 늘어난 것이 소매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1% 감소해서 1.8% 감소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9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도 전월 19.4에서 30.7로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7월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5% 증가한 2조 695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반면 주간 실업지표가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2만 건 증가한 33만 2천 건을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32만 건보다 부진한 수치였습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만 5,750건으로 직전주 수정치 대비 4,250건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월 고용보고서 둔화 이후 고용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 추세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는 17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미국에서는 또 21일과 22일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관망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1일과 22일에 개최되는 이 9월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페드가 채권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 어느 정도 신호를 줄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테이퍼링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날 발표한 소매 판매 지표가 견조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또다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28.6%로 반영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 공급 우려 지속 속에서 이제 보합 마감이 되었는데요. 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과 동일한 72.61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일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 에너지주들이 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좀 흐름이 아직까지는 탄탄하니 한번 체크해 볼만 하겠네요. 종목별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에서 이제 기술주 우선으로 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 중국에서 또 탄탄하게 이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는 소식에도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그래도 큰 폭의 걱정될 만한 하락폭은 아니죠. 한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3 그 뉴스에서는 혁신이 없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선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꾸준히 지금
업데이트 되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카메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OLED 액정 화면 부분. 근데 이거는 정말 삼성이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정말로 이 카메라를 쓰는 거, 촬영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그 직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변경되고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그 보고 하니까 한번 계속해서 또 우리도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무엇보다 사실 애플은 뭐 애플 관련주 이런 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애플 자체만 봐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때 쿵 떨어질 때는 인앱 결제 시스템 그 제한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디서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받고 흘러가는지를 좀 본다면 애플 같은 종목은 정말 장기 투자로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캐시우드 그 아크인베스트 최고 경영자가 이달 들어서 3억 달러에 육박하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 치웠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한번 또 떨어졌었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여전히 3,000달러로 보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대규모 지분 매각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모두가 운용하는 펀드의 가장 중요한 투자 종목으로 남아있다라고 전했어요. 자리도 되게 천천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0.15% 상승한 756.9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제 1.42% 상승하면서 흐름 아주 견고하게 잘 가지고 있는데요. 부스터샷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1.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FDA 외부 자문단은 하루 뒤 보편적인 부스터샷 시행 여부 권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결정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종목별로 이렇게 또 보면 반도체 쪽은요, 그래도 무난했어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난하게 갔고,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건, 비욘드 미트라고 아시죠? 비욘드 미트 종목이 이제 식물성 고기 업체, 여기 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식물성 고기 업체 회사입니다. 그 비욘드 미트가 이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가 매도 의견을 내놓으면서 어제 정규장에서 2.31%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 시외에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6%더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3.35% 떠가지고 지금 하락 중이다라는 게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은행주 쪽 보면요. 그리고 여긴 없지만 또 도어대시라고 아시죠? 도어대시 음식 배달 앱 도어대시인데요. 여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월가 최고치인 255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여기는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장에서 5.55% 상승하고 마감되었어요. 뭐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흐름 뭐 그냥 무난하게 잘 콘조사로 마감을 한 만큼 오른 종목, 떨어진 종목 있지만 막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그런 섹터는 이렇게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미국 장이 너무 좋으면 좀 걱정이 앞서요, 저는. 어제 우리나라 장이 그랬죠. 어제 미국장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국장 좋을 거야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죠? 실상은 딱 개시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다 갭상승 시작을 하죠. 대부분 그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분들 못 모르고 장 초반에 막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여기 둘 다 빨간색으로 시작했지만 쭉 밀려서 끝났어요. 기관이랑 외국인 매도가 어제 하루 종일 많다가 다행인 건 그나마 외국인이 좀 매도량을 줄이고 매수로 들어와서 변경이 되었다라는 점. 기관도 좀 줄여줬어요. 어제 정말 많이 팔았는데 근데 기관은
네,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확실히 지수를 끝까지 힘없게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이거 좀 꼬리,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라와 줬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오늘도 추가 하락, 어제 이 저점보다 더 아래에서 시작하거나, 혹은 그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좀 더 출렁일 수 있고 하방으로 좀 더 밀렸다가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 양매도 나오면서 어제 지수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사실 조금 더 위에서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나라 장 오늘도 좀, 일단 어제의 저점보다 더 빠질 확률이 있는데요. 어디서 반등이 나와서 또 흘러가 주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형주들 흐름이 다 좀 지지부진했었죠. 다시금 그래도 이제 좀 자리 계속 밑바닥에서 자리 잡고 슬금슬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보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종목들 골라서 좀 시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밑에서 줍줍하고 또 반등 나올 때 수익 실현하면서 기분 좋게 또 끌고 가는 전략 세우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와, 금요일장 이렇게 벌써 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 추석 때문에 쭉 연휴죠. 목요일이나 돼야 이제 장이 다시 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관망세가 좀 짙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또 종가 때 오히려 쭉 수급이 들어와서 목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장을 위해서 또 들어오는 수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또 차분하게 지켜보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이후에 좀 힘들었던 이 9월 초 장세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또 계속 공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섹터 아시죠?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왔는데요. 뭐 미래를 바라보는 수소 섹터,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리고 조금 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좀 체크해야 될 거는 뭐 건설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좀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아직 바닥에 있는 거 좀 줍줍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잘 골라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주말 잘 보내고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또 아침 브리핑에서 만나요. 이따 12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인사 마저 해요. 그럼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